그 슬픔은 1988년 어느 겨울 아침 나훈아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던 중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매니저가 무대에 올라와 그의 귀에 속삭였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노래를 끝내려고 애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대 조명이 꺼지자마자 그는 부산으로 돌아갔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살았던 작고 허름한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안아줄 시간도 없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영구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의 어머니만이 그의 꿈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고 가난한 소년의 쉰 목소리로 그가 첫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항상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훈아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를 거부하고 당시 두 번째 부인 정수경과 함께 살고 있던 서울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도 부를 수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옛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머니를 더 오래 곁에 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명예와 돈으로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가족의 추억에 얽매여 부산을 떠나기를 항상 거부했습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0년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지만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나훈아의 음악 인생은 빈곤에서 벗어나 한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여정을 반영하며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 찬 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1666년 15세의 나이로 작곡가 박춘석의 지도로 천리의 귀향이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청중, 특히 노동계층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는데 그들은 그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사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68년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트로트곡 울부짖는 만수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를 통해 그는 당시 한국 가요계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70대부터 80대는 나훈아의 전성기였다. 그는 고향역 1971년, 사랑하는 여인 1975년, 창백산 1980년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매 곡이 수백만 장이 팔려 나갔는데 당시 음악 기술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판매량이었다. 그는 부산의 작은 무대부터 서울의 대규모 콘서트까지 쉬지 않고 공연했고 심지어 일본과 미국까지 순회 공연을 했는데 당시 한국 커뮤니티에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노래의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가수는 따라올 수 없는 진정성과 친밀감을 선사했죠. 그는 1985년 KBS 가요대상에서 트로트 왕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그가 수십 년 동안 팬들에게 소중히 간직해온 칭호였다. 하지만 나훈아의 인생은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1992년에 그는 현대 팝 음악에 손을 대기로 결심하고 젊은 청중층을 끌어들이고자 앨범 뉴 호라이즌을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실패작이었고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에게 충성하던 청중, 즉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젊은이들은 오래된 음악으로는 너무 유명한 가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녹음된 결과물을 보며 울던 그 시절을 악몽처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2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이 잘못된 결정 하나로 인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은 그의 경력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안겨준 해였다. 부산에서 공연하던 중 무대 위에서 칼을 든 낯선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얼굴과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살아남았지만 회복을 위해 약 2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신체적인 부상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소리를 빼앗겼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4년 세종극장에서 열린 컴백 스테이지 콘서트로 돌아왔는데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의 온 감정을 담아 노래했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10분간 박수를 쳤고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관객들의 그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훈아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음악계와 인생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트로트 음악을 한국의 영혼으로 여기며 보존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 음악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음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콘서트를 열고 이찬원, 장민호 등 젊은 가수들과 협업해 트로트와 현대적 사운드를 융합하기도 하고 2018년 감성적 형제애를 담은 노래 태형과 같은 신곡을 작곡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부산에 음악학교를 세워 열정을 추구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젊은 재능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2005년부터 자신의 공연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훈아음악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학교의 학생들이 큰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의 트로트 음악을 퍼뜨리는 꿈을 꿉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 학교 설계도를 보며 울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부산에 보답하는 기분, 자신을 키워준 가난했던 시절에 보답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훈아의 또 다른 목표는 2026년 75세가 되는 은퇴 전에 대망의 콘서트를 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콘서트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60년의 음악 활동 동안 함께 해준 청중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노래를 준비하고 선택하고 밴드와 함께 연습하며 누구도 잊지 못할 음악의 밤을 선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슬픔과 실패를 삶의 밝은 면으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훈아는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모순투성이인 남자로 3번의 결혼은 그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1972년 공연에서 만난 아름다운 무용수 이숙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22살이었던 1973년 부산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년 만에 끝났고 1975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이석희는 바쁜 공연 일정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 그는 이 결혼 생활에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유명 여배우 김지미와 1976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198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쇼 세트에서 만났고 두 사람의 연애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지미는 무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지만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조용히 이혼했고 관계에서 그가 느낀 가장 큰 슬픔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울었는데 후회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직업의 균형을 맞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젊은 언론인 정수경 씨와의 세 번째 결혼이 그의 가장 긴 연애 관계였다. 두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만났고 정수경 씨는 그의 진심에 매료됐다. 그들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지만 이 결혼 생활은
폭풍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지난 몇 년 동안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경력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그녀는 버림받았다고 느껴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이혼했을 때 그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울면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는 없고 그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슬픔만 느낄 뿐이다. 나훈아는 70에서 80년대 음악 활동으로 재산 면에서도 호황을 누린 바 있다. 그는 전성기에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넓은 정원을 갖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값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음악 저작권료와 공연 수입으로 상당한 돈을 저축했는데 이는 그와 그의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부산에 작은 집을 샀지만 어머니는 그곳에 거의 머물지 않고 옛집에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1992년 앨범 뉴 호라이즌의 실패와 2002년 공격 이후 그의 재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의료비를 충당하고 경력을 회복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여의도의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간소한 가구와 오래되었지만 믿음직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예전처럼 재벌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고 부산에 음악학교를 짓는 등 자선 사업을 계속할 만큼은 됩니다. 나훈아의 1985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처였던 정수경 씨는 비록 그들의 관계가 후회스럽게 끝났지만 항상 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느 조용한 저녁, 그의 가장 큰 슬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아, 너는 항상 모든